먼저 이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머스랩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저희는 이제 2006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네네.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분야에 오토 분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오토 우리가 다 관심 있어하는 되게 단어잖아요. 네네. 키워드고. 자, 한번 오늘 지금부터 한 25분 정도 좀 진하게 여기 듣는 분들은요 일반인들이 아니라 다 현업에 있는 30, 40대의 다 종사자분들이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는데 그거 관심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포커싱 맞춰가지고 진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Q&A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글로벌 오토 플랫폼 서비스라는 커머스랩의 기획개발팀의 김대영입니다. 오늘은 오토 시대 우리 기업을 위한 글로벌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가 태생된 환경하고요. 그 태생된 이유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합 플랫폼으로 도입한다면 어떤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순서는 마켓 트렌드 그리고 통합 플랫폼인 저희 싱커머스에 대한 서비스 소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이제 화두가 이제 오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게 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유통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바일 업무 환경과 그리고 스마트 기기의 급속한 확산으로 유통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현업이 종사하신다고 하시면 도매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매업도 하시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 시장도 많이 진출하시고 온라인 시장 하시던 분들이 또 오프라인도 진출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양한 형태의 유통 환경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들에 맞춰서 진화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더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를 일으킬 수 있고 더 다양한 형태의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현업에 계신 분들은 다음 장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채널들이 생기다 보면 판매 채널이 늘어나지만 관리, 운영적인 불편함들이 많이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그대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오프라인 매장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진출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하시는 분들이 오프라인 진출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장 운영 환경들에 대한 부분, 온라인에 대한 환경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들이 많이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 관리도 별도로 해야 되고 온라인 관련된 관리자나 이런 부분도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업무의 환경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통합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들 하는데요. 오늘은 그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플랫폼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대다수 기업들이 SAP ERP나 이제 ERP들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ERP라고 한다면 ERP 주변에 포스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쇼핑몰도 쓸 수 있고 브랜드샵, 모바일 앱 등 이게 상거래 기반들의 서비스들이 레거시 형태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다수 이기종의 상거래 플랫폼을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운영에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 통합으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하고 싶은 니즈들이 많이들 발생들 하시는데요. 오른쪽에 투비를 보시게 되면 저희 싱커머스를 연동하게 되면 싱커머스 안에서 SCM 그리고 쇼핑몰, 오프라인 세일즈, 모바일 세일즈, 온라인 세일즈 같은 업무에 대한 다양한 채널들을 통합으로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토에 대한 설명들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오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한 카드들도 보시면 카드에서도 오토에 대한 명칭을 쓰면서 카드도 도입하는 것처럼 요즘 오토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오토는 어떤 거냐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투 온라인을 오토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연계 비즈니스를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상거래 오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오프라인 매장 사업들을 운영들을 하시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에도 많이 진출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온라인 진출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오프라인 매출이 요즘에는 온라인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증대가 온라인 쪽에 더 비중을 많이들 나오고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매출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 사업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진출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온라인 진출을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 사업을 더 강화하려고 하지 온라인 쪽 사업을 강화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프라인 매장 사업을 하시는 업체들은 가맹점과 직영점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맹점이라고 한다면 개인 사업자 위주의 서비스 매장 운영을 하시는데, 오프라인의 개인 사업자들이 본사에 있는 뭐 쇼핑몰이나 이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것들을 뭐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일 우선순위가 매출에 대한 증대인데, 본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자신에 대한 매출이 뭐 뺏긴다거나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오토 바람이 불면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면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매출이 뺏긴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가 발생이 됐냐면, 요즘에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보시면 매장 픽업 서비스라는 것도 한번 보시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고객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매장에서 이제 픽업 서비스를 하거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커머스 오토의 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간다. 이게 이제 오토에 대한 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오프라인 매장 사업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달갑지 않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이 들어온 것들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매출 증대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게 되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프라인 매장 점주 입장에서 매출 증대가 좋긴 한데, 이것들을 어떤 형태로 시스템적으로 나한테 나한테 베네핏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오토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불편함들을 느꼈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떤 형태로 되고 있냐면, 매장 픽업 서비스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더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매장 예약이나 그리고 당일 배송 서비스 같은 것들을 오프라인 매장을 내려드리고, 그것들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들을 매장 매출에 잡아드리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 점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면은 이제 좋은 서비스다, 하면은 좋은 매출 증대에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달가워하는 게 아니라 환영하는 형태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에 한번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지금도 이제 실제로 오픈마켓이나 이런 쇼핑몰들에 보시면 매장 픽업 서비스 하나만 이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설명드릴 서비스는 자생적 플랫폼 제공을 통해서 사업자 스스로 성장을 돕는 오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프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밑에 온라인과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고객 앱이 있는데, 이것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으로 회원을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통합으로 마일리지를 관리할 수 있고, 온오프라인 통합 쿠폰으로 동일한 형태의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진행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에서 고객이 매장 예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장 예약, 픽업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럼 자기가 원하는 매장에 가서 주문한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당일 수령이라는 서비스도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고객이 원래는 쇼핑몰에서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 주말에 토요일 날 고객이 쇼핑몰에 물건을 주문하게 되면 차주 빨리 받을 수 있는, 택배가 빨리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차주 한 화요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오토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토요일 날 오전에 구매하게 되면 당일 날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하나의 오토에 대한 더 다양한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으로 관리한 플랫폼을 도입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들을 이제 관리자 운영할 수 있는 관리자들을 여러 가지로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의 통합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비즈니스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싱크머스 플랫폼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싱크머스는 이제 기능별로 모듈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사스 기반의 API 통신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빅데이터 기반, 그리고 화면 UI적인 측면들은 다 템플릿 기반의 UI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 관리, 주문 관리, 그리고 배송 관리, 고객 관리, 상품 관리, 마케팅, 그리고 포스, 결제, 물류 관리, 재고 관리 등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산업군에서 유통기업, 서비스, 금융, 제조, 그리고 소상공인들 등 이런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활용 가능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기능들을 말씀드리면요. 온라인 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들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상품들을 연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싱크머스 안에서 포스 결제도, 키오스크, 사이니지,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관리 기능도 다 통합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자를 각각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모든 기능들을 통합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머스는 차별화된 템플릿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는 업체를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 업체는 쇼핑몰 회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산업군 커피숍 매장 프랜차이즈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 서비스 쇼핑몰 싱크머스 이용하다가 템플릿을 커피숍 매장용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다른 UI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템플릿 기능으로 내려드렸기 때문에 산업군이 틀리거나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싱크머스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머스는 온오프라인 통합 관리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싱크머스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발주, 고객, 매출, 재고 등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정보 및 기능을 통합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더 얘기를 말씀드리면 온라인 쇼핑, 마사지 업체에 한번 얘기를 드리게 되면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원하는 매장을 선택을 하고요. 받고 싶은 서비스를 결제를 하게 되면 해당 매장의 예약 관리에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모바일이나 PC에서 미리 가기 전에 예약을 한 다음에 매장에 방문해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예약 관리 시스템 같은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다양한 업종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 고객용 앱 및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 사업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 대해서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라고 한다면 본사에서 그런 전문 인력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기업용과 소상공인도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온라인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싱크머스에서 간편하게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나 이런 홈페이지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머스는 애니 디바이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PC나 태블릿 환경, 그리고 노트북, 스마트폰에서도 그리고 이런 포스, 기존의 매장에 있는 포스에서도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거래 업무를 할 수 있는 애니 디바이스 환경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머스에는 포스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장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포스도 이용하고 이 싱크머스도 이용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자의 측면, 관리자가 운영해야 되는 측면이 또
이중화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싱커머스 안에도 포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포스 기능이 있지만 거기에 있는 저희 싱커머스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커넥션만 진행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그 방식 그대로 해서 포스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은 이제 오토 버전 이제 화면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당일 배송, 매장 픽업, 방문 예약 서비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한 통합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쇼핑몰에서 매장 픽업을 하거나 매장 예약을 하거나 그리고 당일 수령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해당 매장에서는 싱커머스 화면에서 오토 배송, 픽오더 이런 온라인 쇼윈도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뭐 매장에서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한 다음에 매장 점주 입장에서는 특정 시간에 이 화면에 들어와서 주문에 대한 것들을 리스트업 하고요. 만약에 근데 주문이 들어왔지만 해당 매장에 그 재고가 없다고 한다면 저기 보시면 RT 관리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매장에 이 주문권을 토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자재적인 이제 확장성이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장을 운영하시는데 필요한 항목들이 단순하게 그냥 주문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엔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해서 매장에서 사이니지, 그러니까 패널들을 이용해서 보여줄 수 있는 화면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통합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이제 매장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 사이니지를 통해서 뭐 이벤트를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쿠폰이 발행이 되는데 이 쿠폰은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싱커머스 이런 싱커머스를 통해서 오토를 통합 플랫폼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 사례에 대한 것이 좀 없는데, 네네. 네, 지금 사례가 좀 예를 들면 실제 사례 좀 몇 가지를 얘기해 주시면 좀 이렇게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한 프로젝트 중에서 최근에 한 프로젝트는 이제 그 그룹사인데요. 네. 거기는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은 통합 브랜드로 이제 한 11개 브랜드 통합 네네. 쇼핑몰을 구축한 업체고 그리고 네. 오프라인 1,100개 매장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요. 네. 저희 오토 서비스를 납품을 했습니다. 서비스 형태로.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는 어떤 형태로 하게 되냐면요. 쇼핑몰에서 고객의 물건을 상품이 주문할 때 어떤 겁니까? 거기는 패션 쪽입니다. 패션 쪽. 네, 의류 쪽.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국내만 1,100개, 해외는 아니고 그렇죠. 국내만. 네네. 근데 이제 그 국내만 1,100개고요. 네. 근데 거기는 이렇게 돼 있죠. 고객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를 할 때 뭐 네. 매장 픽업을 한다거나 네. 매장 예약을 하게 되면 그 매장 예약에 대한 그 고객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매장에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쇼핑몰에서. 네. 그러면 그걸 선택을 해서 주문하게 되면 해당 매장에 그 주문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판매를 하는 형태인데요. 그러면은 어떤 매장 입장에서 어떤 점이 좋냐? 그러면 그냥 쇼핑몰 본사에서는 이 주문권을 해당 매장에 내려줬으면 그렇죠. 본사가 리드 발급을 해준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간 수수료는 빼고 나머지 금액을 내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거죠. 매장에서는 이 채널을 이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매출에 대한 증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예전에는 쇼핑몰을 본사에서 하게 되면 매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저도 아까 들으면서 정말 그 각자 이제 우리가 먹고 살자가 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먹거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본사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하고 각 매장 이해관계가 항상 상충됐거든요. 그죠? 온라인하고 또 오프라인하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굉장히 잘 이제 보완시켜 주려는 그 틈새를 잘 찾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를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뭐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쇼핑몰에서 이제 원래는 물건이 팔리게 되면 물류 재고를 이제 이용해서 고객들의 배송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근데 이제 오프라인 매장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장 위주의 재고를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재고를 보거든요. 그러면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품절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본사 물류에는 재고는 없는데 워낙 그 다른 매장들은 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일반 주문권도 매장에 내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으로 통합으로 이제 확장성 있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매장의 정산 형태로 내려주기 때문에 매장에서는 이제 매출을 가져갈 수 있고 네.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겠죠. 이런 서비스가 싱크 커머스. 네네. 저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설립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너무 외부로 앞섰다. 너무 맞습니다. 앞섰다. 되게 개고생했겠다. 저희 이제 저희 대표님이 똑같은 얘기 하셨는데요. 네네. 저희 대표님이 10년을 넘어 앞서갔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커머스 오토가 이제 바람이 불면서 네.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부각된 네.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팀장님 그때 안 계셨었죠? 그때 그죠? 근데 이제 그때 네 맞습니다. 그때는 없었고요. 네네네. 그래서 잘 될 때 들어오셨네.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잘 묻어간 것 같아요. 네. 잘 묻어간 것 같은데. 네네네. 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게 서비스가 2006 굉장히 앞서가셨는데 그때는 내가 보기엔 너무 생뚱맞아가지고 다들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못 느꼈을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언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시장에서 좀 이렇게 이게 2년 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오토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네네. 그때 이제 많은 업체들이 뭐 모바일에서 구매하게 되면 배달이 오거나 이런 서비스가 하면서 오토에 대한 바람이 자연스럽게 불지 않았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보통 오토하면 네. 그래서 오토하면 요즘 뭐 어떤 젊은 벤처 기업가들이 그죠 모바일로 해가지고 옛날에 뭐 그 중고차 거래하는 것을 모바일로 했다. 항상 사실 기존의 어떤 오프라인의 어떤 하는 데하고 전혀 상관없이 모바일로 이걸 대체하자 이런 개념이 생각나는데 지금 커머스 랩에서 하는 싱커머스 이거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뭔가 상생을 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건 이제 그 고객들 대상인 거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커머스 오토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게 전자상거래 분야의 오토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2년 전부터도 이것이 좀 이렇게 좀 알려지면서 지금은 그래서 국내 한 몇 개 고객사들이 정도가 이걸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서비스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지금 뭐 저희가 하지 않았지만 다른 네. 업체들도 쓰고 있긴 한데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많은 업체 쓰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오토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시면 진짜 커머스 오토네. 맞습니다. 뭐 매장 픽업 서비스만 두고 이게 네. 오토다라고 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절대 그게 오토가 그렇죠, 아니고요. 그렇죠. 진짜 오프라인 매장 사업하시는 분들과 그러니까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는 업체들은 온라인과 오토를 이제 상생하는 개념으로 가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진정한 그게 오토 키포인트죠.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CRM 같은 것도 네. 아까 각 매장에 제고하고 네네네. 그 본사에 물류 제고하고 서로 이제 이런 모든 것들 고객 관리서부터 모든 것들이 네네. 다 오프라인 매장과 본사가 다 이렇게 싱크가 돼야 되고 다 서로 상생의 개념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도입하는 게 그러기 때문에 도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발적으로 도입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것들에 대한 그 생태계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온라인에 대한 생태계도 알아야 되고 오프라인에 대한 생태계도 알아야 되고 이것들이 또 이제 그 회사마다 부서들이 또 틀립니다. 네네. 온라인 부서가 있고요. 오프라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겠네요. 조율하고 하는 정책적인 것들이 힘든데 그렇네요.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업체들이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 여기 뭐 메뉴판에 쫙 오토 배상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네. 어떤 그 업종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또 이런 니즈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이 템플릿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요? 뭐 이런 그러니까 경우 제 말씀은 뭐냐면 커머스 랩이 네네. 이 프로젝트를 하면 할수록 네.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템플릿 같은 것들이 그것이 큰 나중에 그렇죠. 그 자산이 될 것 같고 경쟁이 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저희 메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모듈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가짓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네. 것 같고요. 네. 저희 뭐 온라인 쇼윈도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뭐 매장에서 이제 DP된 걸 고객이 매장에서 점주가 찍은 다음에 네. 쇼핑몰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판매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판매된 거는 매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매장이 리드를 발굴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잘 DP해 놓고 찍어서 판매할 수도 있고 네. 이런 뭔가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이제 그렇죠. 애드업 된다고 보시면 그런 될것 것들이 같습니다. 어떤 그 오프라인 매장이랑 네네. 온라인이랑
뭔가 그 스미스하게 네. 고객은 좀 불편하지 않게 고객은 그냥 하는 건데 그것이 알아서 포인트는 다 알아서 나눠 갖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되면 될수록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상생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상생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생해서 같이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네네.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SAP 사용자분들 많이 들으시니까 그 이제 SAP를 도입한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통회사가 있어요. 네네네. 뭐 어떤 있는데 이 회사가 기존에 이런 것이 없으면 네.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냥 SI적으로 일단 뭐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이 서비스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이건 서비스 형태 이런 게 기존에 없을 경우에 없으면 옛날에 완전 SI로 만들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 그게 이제 힘든 거죠. 왜냐하면 SI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달하는 그 본사 네네. 에서도 잘 이 전달을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받는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생태계를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미 SAP가 구축된 회사, SAP 잘 쓰고 있는 네네. 회사인데 네. 이것이 그 주로 도입된 데들은 적용된 데는 다 그러면 유통회사들입니까? 유통회사들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다른 업종도 해당될까요? 이게 뭐 패션의 뭐 유통도 가능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커피숍이나 커피숍. 이런 좀 산업군이 좀 구애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패션 유통이라고 한다면 꼭 패션 유통뿐만 아니라 네. 제가 말씀 들어보면 이게 오프라인 비즈니스 오피스를 잇고 있는 네네. 지역으로 네네. 뭐 지역마다 뭐 병원이라도 본사 병원이 있고 네. 뭐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거 네. 프랜차이즈는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꼭 맞습니다. 유통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형태라든지. 그렇죠. 거기 그런 프랜차이즈 다 되고요. 네. 또 대리점으로 뭔가 물건을 파는 데라든지. 맞습니다. 대리점과 본사하고도 굉장히 컨플릭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저희도 그런 형태로도 한번 구축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한 업체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경우죠. 거기 닭고기를 파는 업체인데 네. 거기도 이제 본사 쇼핑몰은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대리점은 판매를 할 수는 없거든요. 고객이 와서 구매할 수는 없으니까 주문을 내려서 거기 택배로 패킹해서 네. 발송해 준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퀵을 당일 수정 서비스가 저희가 또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연동을 다 해놨어요. 네, 퀵 네. 라이더도 연동해놔서 가까운 거리는 당일로 좀 배송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좀 기능들을 조금 이제 변형해서 네, 네. 서비스를 납품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것이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방송을 듣고서 회사인데 유통회사예요. 네네. 각 이제 매장이 쫙 있어요. 국내 몇십 개 있는데 그 ERP 있는데 그럼 이걸 도입하려면 네. 이걸 구축하려면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인가요? 이게 뭐 네, 솔루션? 이것도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아, 클라우드 서비스. 야, 네. 센터 클라우드구나. 그럼 이것도 뭐 이렇게 구축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시간이 오래 많이 그것도 기간이라든지 과정 같은 것들이 엄청 복잡하진 않겠네. 그렇죠. 보통 어떤가요?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과정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SI를 간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근데 단순히 SI는 아니고 서비스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ERP하고 저희 이 서비스하고 API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게 하나 들어갈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오토라고 하는 거는 업체마다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책들이 다 틀립니다. 매장 그 사업 기업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정책들을 여기다가 이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정책이 정해지면 반영을 해서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그 기간이 네. 뭐 회사 규모마다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해보시니까 이 프로젝트 하는데 그냥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싱크머스 도입을 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쇼핑몰이 없다. 그럼 저희도 이제 쇼핑몰도 같이 이제 구축을 다 같이 해드리거든요. 네네네. 그랬을 때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뭐 3개월인데 5개월 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개월수는 뭐냐면 쇼핑몰 구축에 대한 개월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싱크머스 도입은 정책 아까 말씀드린 API 연동 그리고 컨설팅하고 그 정책을 반영하는데 보면은 한 달 반에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아, 네. 2달 정도 이렇게 안에는 끝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 기간이 되게 짧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이것이 도입된 후에 네네네. 이것이 기술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매장에 있는 그 점주들, 그 직원들하고 또 이런 분들의 또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어떤 자발적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이 구축이 됐어. 네. 그 다음 과정은 뭔가 그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필요한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매장에 대한 교육. 네, 교육이나 뭔가 그 사람들 뭔가 이것을 잘 자기들도 적절히 활용해야지만 맞습니다. 참여하면 이게 성공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매장에 그래 너네 해봐 본사 난 할 거야 하면
아무것도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쇼핑몰에서 원래 구매를 하게 되면 고객들이 이제 후기를 남기거나 네. 1대1 문의를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해당 브랜드를 해당 매장에서도 이제 그 구매평이나 후기를 네네. 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매장에 참여하게 되면 뭐 이제 포인트 적립이나 뭐 이런 형태로 또 진행을 점수를 매겨드리거든요. 네네네. 그 일정 점수를 매겨서 그것들을 또 본사에서 해당 매장에 뭔가 다른 베네핏을 준다던가 이런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네네.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 더 음.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떠세요? 실제로 이제 이것이 그 네네. 도입돼 가지고 잘 쓰고 있는 회사들의 어떤 그 반응이랄까? 본사나 그 매장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좀 있다면 좀 이게 알려주시죠. 원래 이게 이렇게 제대로 해서 구축해서 쓰고 있는 건 올해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까지는 이제 거의 구색가치 비용이나 네네. 다름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본사 쇼핑몰에서 구매했을 때 매장에서 찾아간다는 서비스를 요즘에 많이 부각되는 그 서비스만 있는 줄 아는데 고객들이 네네. 그냥 이게 마케팅 측면에서 좋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거의 그런 형태였고요. 아. 올해 그것들이 지금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오토 서비스들이 네. 계속 이제 업체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것들이 계속 뭐 평균적인 내용들 한번 네. 취합을 한번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서비스를 구축할 때는 단순하게 마케팅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본사에서 전략적으로 네네.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지역적인 각 분야, 각 거점마다의 우리 그 파트너들을 네네. 자발적으로 우리의 한 편이 되게 충성스러운 한 편이 되게 만들 건지 이익을 자연스럽게 뭔가 분배되고 동기부여도 해주고 그런 어떤 그 본사의 어떤 전략적이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이런 도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원래 이제 전자상거래 화두가 이제 온디맨드거든요. 그 말 그대로 고객이 원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더 계속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3시 11분인데요. 지금 이제 세 번 세션은요,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SAP 현업 사용자분들 또 마침 또 우연하게 그 현업 사용자분들이 그 성주 D&D라고 그 우리나라에 한 100여 개 매장도 해외도 매장도 있고 그 패션 쪽 유명한 그 유통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관련된 것도 얘기하도 좀 재밌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3시 20분서부터 지금 10분 쉬고요. 20분서 다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